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영화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OTT 시장이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OTT는 당연하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봤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명씩은 적어도 세대당 한 명씩은 하나라도 구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OTT 시장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고 이 영화관 산업은 굉장히 인기가 적다. 그 이유는 뭐 티켓값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티켓값을 다 떠나서 OTT라는 이 시장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영화관이랑 똑같이 뭐 중요한 이런 배우들이 인기 배우들이 똑같이 OTT에서도 촬영을 해서 영화로 상영을 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 형태가 좀 다양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자기가 원하는 장면만 골라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드라마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이제는 OTT 시장이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관도 OTT 시장에 반해서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왜 영화관은 망해가고 있는 걸까? 영화 산업이 왜 힘들다고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확히 말하면 이 CJ CGV라는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현재 5천 원대로 급락을 한 상황이죠. 한 번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면서 그만큼 지금 영화관 산업이 매우 힘들다라는 걸 주가가 반영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OTT 시장은 엄청 인기가 있고 시장이 전망이 매우 밝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미 커진 상태고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영화관과 OTT 두 가지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대중 소비자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싸도 너무 비싼 티켓값. 당연합니다. 한 명당 15,000원입니다. 영화는 최소 2명이 보죠. 물론 혼자서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혼자서 예전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재밌는 거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다 하면요, 저는 혼자서도 가서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전에 시대가 한 7, 8천 원 했죠. 지금 두 배죠. 한 명당 2명이면 얼마죠? 3만 원이 돼버린다, 티켓값이. 그리고 뭐 보통 영화는 뭐 남자 둘이도 갈 수 있고 여자 둘이도 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데이트 코스로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둘이, 특히 젊은 남녀가 이제 음, 영화를 보고 밥까지 먹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시대죠. 왜냐?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영화값이 10만 원 중에 3만 원이면 둘이 먹어서 7만 원은, 뭐 둘이 들어가서 스파게티에 두 개에 샐러드 하나 시키고 음료 하나 시켜도 5, 6만 원 나오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둘이 데이트할 곳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 보고 밥 먹으면 10만 원 시대에서 영화 티켓 값이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당연히 영화관 산업이 스스로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켓 값은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티켓값을 내면 정답이 있냐 이거죠. 물론 정답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비싼 인건비도 있을 거고, 점점 올라가는 임대료, 원리금도 있을 거고, 기업마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티켓값만 내리는 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티켓값이 너무 올라 있다. 영화관 산업이 힘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만 말하기보다는 힘든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티켓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멀티플렉스 체인점이 뭔지 한번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 CGV입니다. 이 CGV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CGV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CGV가 아니고 뭐 다른 브랜드들의 이제 뭐 멀티플렉스관이 있는데, 시작도 CGV였고 지금도 CGV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 1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가 나오면 CGV라는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CGV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게요. 최근 주가 상을 보면 현재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10만 원대 하던 주가가 5천 원 주가로 떡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 9월 기준으로 동월 대비했을 때는 매출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하지만 주가는 시장을 꼭 반영을 하죠.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는 무조건 맞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이 하던 게, 물론 지금 주가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씩 난 게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하던 게 5천 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영화 산업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OTT 시장이 반대로 인기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만 원대가 5천 원 한 건 너무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식 시장에서의 이제 투자자로서의 자세로는 영화관 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로 바뀔 텐데, 매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영화관 산업이 분명히 없어질 산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들은 계속 존재하고 계속 새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영화관 시대에만 존재할 때에 이렇게 OTT 시장이 올 줄은 몰랐잖아요. 또 훗날에는 OTT 말고도 다시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영화관 문화 산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으로만 보면 기회한 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주식시장으로서 그냥 제 생각을 잠깐 말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OTT 시장을 얘기를 해본다면 21년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약 4년 전에는 1조 원인데 지금 6조 원을 넘겼습니다. 서비스 이용률은 무려 73%에서 4%나 올랐고요. 3년 새에.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냥 이용률이 77%라는 것은 뭐 영화관을 대놓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OTT로 인해서 영화관이 하나둘씩 문 닫는 이유가 보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티켓값이 많이 싸도 이제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 산업은, OTT 산업은 이미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고 깊게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OTT 시장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컨텐츠 품질 향상, CGV 고물가 시대죠. 티켓값으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앞에 했던 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 시장도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냥 단순히 일반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OTT 시장은 그냥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OTT 시장에 그 플랫폼만의 영화가 있고요. 심지어는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요. 방송도, 채널도 골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도 새로 나온 것도 유료로 결제하면 똑같이 영화관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5,000원 주고 갈 바에야, 영화관을 갈 바에야, 둘이 가면 3만원이요. 3만원 주고 갈 바에야 2만원도 안 하는, 네, 이런 가격으로 한 달을 이용할 수 있으니, 오히려 OTT 시장을 더 크게 해주는 격이 된 게 아닌가, 티켓값이 많아진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OTT 시장의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글로벌 시장 2023년 기준은 약 3,500달러고요. 28년에는 5,500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5,500억 달러면 80조예요, 80조. 하나로 따지면 80조가 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작년만 같은 경우에도 80조 중에서 6조 원이 한국 시장이다. 뭐 적으면 적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6조 원마저도 앞으로 더 늘 거라고 하니, 사실 10조가 되면 8분의 1이 정말 국내 시장, 대한민국 시장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데, 그만큼 OTT 시장이 과열이 돼 있어도 그 과열된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OTT가 발달하기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K-드라마라고 해서 많은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한국 드라마를 한류다 뭐다 하면서 매우 많이 알렸잖아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에 대한 이런 관심과 어떤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또 거기에다가 오징어 게임 같은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더 대한민국 위상을 올리기 때문에 OTT 시장은 점점 한국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나중에는 혹시라도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랬으면 바란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OTT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은 뭐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5G 등 초고속 인터넷 보급 속도가 있죠. 이런 인터넷을 보급한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저희가 4G였죠. 그리고 와이파이도 뭐 켜서 하긴 하지만 이제는 5 시대다 하면서 뭐 클릭과 동시에 바로 화면이 뜬다고 하는 속도라고 해요. 5G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 인터넷으로 인해서 4K, 8K 등의 콘텐츠가 증가합니다. 모바일 중심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OTT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가장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그냥 야구 중계 아니면은 스포츠 중계 모든 걸 다 핸드폰으로, 이제 TV가 사실 필요 없죠. 집에 TV 없는 세대들도 많아졌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거나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큰 TV가 있더라도 앉아서 핸드폰을 켜놓고 볼 정도니까요. 그만큼 핸드폰 시장이 발달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콘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원래는 UHD였어요. 해상도가. 그러다가 이제 4K로 바뀌었는데 4K는 UHD의 4배를 의미를 해요. 해상도가. 그거는 이제 8K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사양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 8K 옵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버벅거리거나 재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매우 고밀도로 아주 고해상도로 이제 화면이 보일 정도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OTT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피부에 하나에 잔주름이 앉아 있는 그 안에 주름까지 보일 정도의 해상도를 자랑할 정도로 굉장한 이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OTT 시장에서의 이제 영화관을 가지 않는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장 요인으로는 바로 이 투자 제작이 좀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뭐 사실 OTT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넷플릭스를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거의 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24년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이 이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새로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한국 프로그램 티빙도 플랫폼 티빙도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넷플릭스가 가장 이 OTT 시장의 시초이긴 했으나 계속 투자로 인해서 다른 플랫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인기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티빙을 또 시초로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가 디즈니 플러스는 경쟁이 심화가 된 거죠. 사실 거의 저도 여기서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씩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비슷하긴 한 것도 있고 좀 그 플랫폼마다 다름을 강조하고 다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네, 이건 뭐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콘텐츠에 대한 투자사들의 투자 제작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산업보다는 이제 OTT 쪽으로 투자 산업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볼륨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소비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극장 관람보다 개인 맞춤형 시청 선호를 좀 증가를 하면서 원래는 유료 구독 모델만 있었는데 유료 구독 모델비가 좀 오르면서 이제는 너무 비싸다. 하지만 이 구간적으로 소비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좀 방지하고자 광고가 대신 나오게 하면서 무료로 같이 이 플랫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계속 조금 지겨워져서 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껴져서 떠날만 하면 계속 무언가의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소비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다. 어쨌든 그건 뭐 OTT 시장이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가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잘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 행태로요. 네 번째로는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스트리밍을 계속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쿠팡 플레이, 웨이브 광고 모델 계속 확산되고 있죠. 무료예요. 대신 광고만 조금 보면 됩니다. 지겨워도 됩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넷플이나 쿠팡 같은 데에서 광고를 보면 그냥 광고 삽입형으로 해서 무료나 아니면 이런 저렴한 돈을 내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보면
그렇게 광고가 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런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넷플릭스에서 점점 플랫폼 시장에서 회사들이 뭐 5개, 6개, 7개씩 되다 보니까 이만큼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이런 다양성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 좋아진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패스트 채널이 굉장히 성장 중입니다. TV랑 이제 사실 유사하다고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다. 거의 그냥 똑같아요. 뭐 예로 티빙의 예로만 들었어도 보면은 뭐 다 채널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SBS부터 TV조선 뭐 MBC 뭐 해서 다 나오고, 뭐 그렇다 전 채널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도 또 타 플랫폼에서 하지 않는 그런 채널이나 스포츠 중계를 한 또 여기 뭐 쿠팡 플레이에서만 독점해서 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 이런 중계가 있을 때는 쿠팡 플레이에서만 중계가 된다거나, 이런 독점적인 모델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OTT 시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런 성장 기반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 중에 있고,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OTT 시장의 도전 과제는 반대로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 제작 비용이 좀 증가한다라는 거죠. 오리지널 이 콘텐츠 제작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만 매출을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억 달러예요. 315억, 341억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386억 달러. 네, 계속 오르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요 스트리밍 부분이 같이 합산돼서 매출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24년도에 생겼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만 놓고 보면 스트리밍 부분이 흑자였어요. 1분기 때. 2분기 때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흑자입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4억 달러, 무려 24년 4분기 때는 14억 달러나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죠, 스트리밍. 그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과포화 상태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각자 플랫폼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누구 하나는 추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극명히 좀 보이는 결과들이 몇 개 있죠. 네, 이런 거는 조금 OTT 시장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플랫폼 수가 너무 많아요. 원래는 사실 OTT 하면 딱 하나였어요. 넷플릭스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네,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시작을 하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독창적 콘텐츠나 브랜드 충성도의 확보 전략이 좀 필요를 한데, 사실 플랫폼이 여러 개 있어도 여러 개 다 들어가 보면 같은 A라는 영화를 다 세 곳, 네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조금의 다소 뭐 몇 가지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거는 방송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플랫폼은 A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고, 사실 이런 차이는 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다. 웬만하면 4개, 5개 이런 플랫폼 수가 많아도 거의 하나만 구독을 하면 정말 인기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그런 영화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쇼 프로그램은 다 겹치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플랫폼 수이 7개, 8개 돼도 7개, 8개 다 보지 않는다. 하나만 선택적으로 보고, 그 선택적인 것도 이제는 조금씩 하나를 보고 나서는 그 보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창적 콘텐츠도 좋고 브랜드 충동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 이 플랫폼 수가 많아진다는 게 오히려 이제 영화관 산업에는 더 다시 피로도를 높여서 영화관 산업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조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광고 기반 모델의 확산과 구독자 피로감입니다. 요걸 이겨내야 된다는 건데, 유료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요 유료가
티켓 가격처럼 가격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티켓값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독 취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제 광고 기반의 무료 모델을 대안으로 계속 쓰자니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올리자니 구독자가 필요해서 구독 취소율이 증가하고 좀 내리고 무료 모델로 대안하자니 수익성이 문제를 하는 거죠. 영화관 산업이 지금 어려워진 이유도 똑같은 이유죠. 이와 같은 이유죠. 티켓 값이 올리니까 사람이 떠나고 내리자니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도저도 못한 진퇴양난 속에서 OTT 시장이라는 게 또 변수가 되면서 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OTT 시장은 어떤지, OTT 시장의 변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토종 OTT의 경쟁이 큰 변수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OTT 시장은 일단 처음엔 넷플릭스가 시초였어요. 그러면서 토종 OTT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콘텐츠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지옥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인기 있는. 그러니까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넷플릭스가 점점 더 몸집이 커집니다. 인기 있는 걸 그래서 흔행된 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근데 국내 OTT는 뭐가 있죠?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가 있죠. 근데 요게 이제 합병의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그런 소문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왜냐? 넷플릭스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 나뉘다 보면은 경쟁력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나눠진 행태만 된다. 이거는 출혈 싸움은 된다. 오히려 우리끼리 합치자라는 합병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냐 다른 플랫폼이냐가 아니냐, 넷플릭스냐 아니면 국내 OTT냐로 바뀌고 있는 시장이다. 그게 바로 이제 국내 OTT 시장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정부 규제 지원 정책입니다. 국내 OTT 산업보호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해외 기업들은 이런 망 사용료를 좀 부과를 한다고 해요. 할까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논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 하면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이건 무시하는 거다, 박탈하는 거다. 그럼 넷플릭스가, 디즈니가 망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높아지면 철수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의 분명히 선택 권리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거를 국가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뺏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때문에 이런 정부 규제나 지원 정책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네, 이런 변수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영화관들의 앞으로 좀 과제들, 극복 과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영화관에 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프리미엄 관람 경험을 좀 극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TT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관들은 바로 대형 스크린, 몰입감입니다.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집에서 영화관 같은 흉내를 내도 빔 프로젝트를 쏘면서 스피커를 갖다 대도 영화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영화관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대형 스크린과 몰입감으로 분명한 거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관들의 극복을. 이걸 어떻게 장점을 살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초대형 스크린, 고사양 사운드 투자를 해야 돼요. IMAX, 4DX, 스크린X 다 좋아요. 있는데 이거를 꼭 마치 차별화된 특수관으로 볼 게 아니라 일반화처럼 일반석도 아예 이렇게 되도록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OTT 시장을 조금이라도 억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을 도입을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말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골드 클래스는 계속 끊어야 뭔가 리클라이너가 달렸었는데 요즘은 일반석도 리클라이너가 잘 편안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1인 프라이빗 룸이라든지 커플석, VIP 룸은 아직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커플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 뒤에 두 개가 붙어 있는 뭐 좌석들이 이렇게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던데, 아무튼 이런 좌석들이 좀 더, 왜냐하면 영화관이 OTT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건 좌석입니다. 의자, 편안한 대형 스크린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하게 몰입하고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어, 뭐 요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저는 요 패밀리관인데,
아기 있는 분들이 영화관을 잘 못 가요. 보고 싶은데. 제 주변에서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아기 어릴 때는 영화관을 몇 년 동안 못 갔다라고 하거든요. 다 몇 년 동안 못 간 그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밀리관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잘한다면 전 영화관 산업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OTT 시장과 꼭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협업도 같이 해라. 꼭 차별화된 콘텐츠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협력을 해서 콜라보를 하면서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오징어 게임이 있으면 넷플릭스에서만 방영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럼 넷플릭스랑 CGV가 콜라보를 해서 그 또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가입한 사람은 CGV에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대신 어떤 일정한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죠. 가격이 좀 싸다거나 팝콘이 무료라든지 음료가 두 개가 무료라든지 무언가를 계속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OTT 시장과는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 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OTT 시장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계속 준다면 영화관이 충분히 저는 극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장점 이 K 컨텐츠 그리고 음악, 스포츠, 라이브 중에 굉장히 인기 있죠. 이런 것도 물론 지금도 충분히 영화관에서 뭐 월드컵이나 이런 시즌이 되면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스포츠, 음악, 어떤 문화생활 공간으로서의 영화관으로서 이제는 독립을 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OTT 시장은 지금 이제 과열되고 포화된 상태가 맞긴 해요. 앞으로 전망은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볼륨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내 시장의 OTT 시장은 좀 피로도가 높은 건 맞고 영화관 산업은 단기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처럼 10만 원대 하던 주가가 5천 원까지 가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적인 반향이든 영화 산업적인 반향이든 간에 왜냐하면 앞서 말한 이런 컨텐츠 제공 문제, 뭐 아니면 독립화 문제, 비용 문제 몇 가지만 해결하면 오히려 더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영화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런 영화관 산업이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OTT 시장이 더 따라오지 못할 무언가 강력한 한방이 생기지 않아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